네, 가봅시다. 자, 먼저 9강의 1번으로 나왔던 질문이었었죠. 아하 하는 순간의 깨달음이라는 내용이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로 토마스 에디슨은 만 번의 실패 후에 번뜩 떠오른 생각으로 백열 연구의 해결책을 만들었다. 이건 토마스 에디슨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를 얘기하려는 글이 아니라 만 번 동안이나 실패했지만 순간적인 떠오름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걸 말하는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로사팍 역시 순간적인 판단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라. 그거에 대한 판단으로 인종적 편견에 대한 저항을 시작한 거였고요. 테레사 수녀 역시 순간적 판단으로 야 내가 지금 이런 계층이 높은 사람을 가르치기보다는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겠다라는 결정. 그리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역시 꿈을 통해서 상대성 이론을 얻는 것처럼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깨달음의 순간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였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노력해야 성공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글이 아니라고 했어요. 헷갈리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질문은 컨트리 음악의 특징을 얘기하는 글이었죠. 그래서 컨트리 음악은 일과 자유 그리고 소외를 소재로 한다. 그래서 절충적인 혼합체다. 여러 개 섞여 있다는 거였었고요. 남부 전통적 노래와 기악곡 그리고 고대 영국의 발라드와 성과, 음유 시인의 곡조 그리고 초기 블루스 등이 섞여 있다. 그리고 이 컨트리 음악의 의미는 노동계층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조지 부시가 보통의 미국인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컨트리 음악을 사랑한다 라고 말한 걸 통해 컨트리 음악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제목 정도로 컨트리 음악의 특징 정도는 확인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로 우선순위 매기기라는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바쁘다는 게 무조건 생산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선순위를 통해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성취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가치 생산에 있어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낭비되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시간 소비에 대해 인식을 하며 우선순위에 따른 일처리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글이었고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매겨서 하나씩 일처리를 해나가야 된다. 이걸 말하는 글이었죠. 자, 그리고 4번의 천재성. 자, 이 지문은 내신 대비로 나오기 딱 좋다고 했었어요. 천재성이라는 표현의 지니어스와 천재를 가리키는 지니어스, 지칭출은 주의해야 된다고 했었죠. 천재를 나타내는 지칭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지니어스의 기원으로서 라틴어 인제니움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독창적인 생산성과 뛰어난 창의력을 가지는 것이다. 근데 르네상스 시대에서부터 예술적인 창의력과 잠재력을 천재성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모방정신의 정반대로서 이 천재성이란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디어의 발생 과정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현된다는 건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거였죠. 천재들에게. 그래서 아이디어의 발생 과정을 알지 못하고 재현도 못한다. 그러니 타인에게 알려주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천재들한테 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 라고 물어보면 나도 몰라.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특히 지칭추론으로 나왔던 부분 다시 한번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뒤쪽으로 가서 5번 지문이요. 자, 5번 지문에서는 다이어트 성공에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포인트인 글이었었고요. 다이어트의 실패 이유로서 지나친 기대와 조급함이 문제다라는 글이었죠. 그래서 TV 프로그램이나 광고를 통해서 체중 감량에 대한 오해를 산다. 뭐 TV 프로그램 보면 일주일 만에 10파운드, 20파운드 이렇게 뺀다는 거죠. 그로 인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새로운 건강한 습관을 형성해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러니 조바심을 내지 말고 뭐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해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해라. 이렇게 말하는 글이었죠. 오케이, 다음 6번으로요. 호흡 달렸지. 자, 여섯 번째로는 인상과 호감이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짧은 강의의 영상, 교수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짧은 강의의 영상을 보게 하고요. 학기 말 교수에 대한 평가를 예측해봐라 라는 거였었죠. 전혀 모르는 교수의 2분 정도짜리 짧은 강의를 보고 이 교수는 인기가 많겠네요. 이 교수는 비호감이네요. 이런 걸 판단해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짧은 강의 영상 시청을 통해서 호감도를 진술하게 하고 학기 말의 호감도에 대해서 다시 기록을 했죠. 그래서 영상 시청 후의 호감도는 학기 말의 호감도와 일치하더라. 그래서 이 글에서 중요시하고 싶었던 건 뭐? 타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건 큰 잘못이다. 그래서 첫인상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글이었었죠. 마지막 부분 빈칸 추론으로 내기 딱 괜찮은 지문이었습니다. 주의하시고. 자, 7번은 공상 역할 놀이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의 의의를 얘기하는 글이었죠. 이거 내용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딱 기억이 안 나는 지문들은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문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수업 끝나고 바로 한 지문 한 지문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띄엄띄엄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공상 역할 놀이에서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의미를 가진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과 창의력은 공상 역할 놀이의 핵심이다. 왜냐면 공상 역할 놀이는 우리 소꿉놀이 같은 거잖아요. 야, 우리 소꿉놀이 하자라고 했을 때 내가 아빠일 테니까 네가 엄마해. 그럼 내가 아빠고 네가 엄마인 그 상황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인물의 역할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상황에 적절한 반응을 함으로써 상상력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다. 그래서 공상 역할 놀이는 상상력을 함양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공상 역할 놀이의 창의성 배양의 특징, 이걸 얘기하는 글이었었고요. 자, 마지막 8번째 지문에서는 광고자의 목표와 관심사가 소비자의 목표와 관심사와 다르다. 이걸 얘기하는 글이었었고요. 자, 먼저 광고는 설득의 하나의 형태다. 그래서 소비자의 관심사와 광고자의 관심사는 서로 다르다.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예로 들면서 소비자의 관심사는 최고의 식기세척기를 값싼 가격에 구매하는 게 관심인 거죠. 하지만 광고자의 관심사는 광고 속의 세척기를 파는 게 관건이고요. 그래서 광고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비교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광고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비교를 해주지 않고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하는 글이었었고요. 오케이, 9강은 이렇게 정리. 10강까지 같이 정리하고 갈게요. 다음 10강에서는 10강에 먼저 1번 자리였었죠. 자, 집단 수능 사고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글이었었고요. 자, 집단에 합의된 단일 관점을 가지게 되면 반대에 대해서 어떤 집단에 합의된 단일 관점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부나 조롱이나 배척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합의의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였었죠. 그러면서 전문가 집단의 실수로서 합의에서 벗어날 경우 자신의 적합성이나 유효성이 떨어질 걸 걱정하게 된다. 내가 보기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합의를 낸 상황에 대해서 의의 제기를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랬다가 나의 자리라던가 나의 영향력이 떨어질 걸 걱정해서. 그래서 집단 수능 사고의 단점으로서 대안 탐구가 불가능하다.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지 못하고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글이었었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 빈칸 추론 확인해 봐야 되는 지문이었죠. 자, 24번은 화씨 54도와 곤충의 소리라는 내용이었었고, 그래서 이 화씨 54도가 문턱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장 삽입으로 잘 보라고 했고요. 자, 마법의 문턱과 같은 화씨 54도. 그래서 화씨 54도는 영향을 주어 메뚜기나 귀뚜라미의 소리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메뚜기는 내결동물이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갈수록 활동이 증가하고 기온이 올라감으로써 빠른 다리와 날개의 진동을 일으켜서 결국 음조의 주파수 변화로 음의 높이를 높이게 된다. 그래서 일치불일치하고 문장 삽입 유형 정도 확인해 주기로 했었죠. 자, 그 다음 3번은 회사인에 대한 얘기였었죠. 그래서 회사인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
하면서 회사인이라는 개념. 그래서 회사 내의 지위가 나의 일상이나 사회나 경제생활을 좌우한다. 그리고 회사에서의 급여나 보너스의 크기가 회사 내의 내 위치를 규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능 압력의 저항을 할 수가 없다.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체 가능한 불완전한 지위다. 주주총회를 하고 나서 다음 주주총회까지 일어날 때 그 1년 기간만 안정적이고 만약 반역이 성공한다면 나는 바로 잘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었었죠. 그냥 회사인에 대한 개념 정도를 말하는 지문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 4번 지문이요. 이런 지문들은 좀 잘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사회과학에서의 과도한 수량화. 우리 사회과학이라는 건 당연히 인문과학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왜 살고 있는가? 사람은 선악설인가? 성선설인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 분야의 제한점 인정을 거부하는 일부의 사회과학자.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들이 연구 분야에 있어서의 제한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사회과학의 자연과학 모방하는 방식은 과도한 수량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량화가 불가능한 개념도 존재하지만 계속해서 수량화를 하려고만 한다. 그리고 과학에서도 수량화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즉 과학도 자연과학에서도 수량화가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글이었죠. 그래서 수학적 방법은 진리의 발견을 위한 수단일 뿐 이 수학적 방법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회과학자들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글이었었고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를 수치화로 표현하는 사회과학자들의 문제를 비판하는 글이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로 가서 5번 질문. 자, 문화적 인식의 변화라는 내용이었었죠. 얘는 문화적 인식의 변화인데 공간적인 인식의 변화가 아니라 시간에 따른 인식의 변화였어요. 그게 포인트였었고요. 그래서 문화는 상식적인 믿음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지는 거고요. 문화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에 의해서도 제한이 된다. 그래서 보편적이지 않다. 문화라는 게 딱 그 지역, 그 시대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근본 전제도 변화가 가능하다. 도덕성이나 삶의 질평가와 같이. 그래서 마지막에 예를 들면서 100년 전에는 인디언 부족을 말살하는 것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멸종 위기종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시간이 변함으로써 이렇게 문화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글이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밑에 6번으로 자, 인간의 타고난 음악성에 대한 의문을 얘기하는 글이었죠. 자, 인간의 타고난 음악성에 대한 의문, 문화마다 다른 노래 부르기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음악성을 타고났느냐에 대한 개념을 알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음악 능력 학습은 가능하다. 그러면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전문성의 개인차가 있다. 그래서 음악 참여를 권장하는 정도에 있어서의 문화 차이도 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그냥 소리만 낼 줄 알면 다 음악을 잘하는 거고 도시에서는 음악을 잘하는 몇몇 사람들만 음악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었죠. 그래서 인간이 음악을 타고나는가 타고나지 않는가 이걸 얘기하는 글이었었고요. 결국에는 음악을 타고난다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 다음 7번 질문은 투키디데스의 함정 얘기였었죠. 자,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기존 강국과 신흥 강국 간의 긴장을 얘기하는 글이었었고요. 그래서 신흥 강국이 기존 강국에 도전을 할 경우 전쟁이 일어나더라. 16건 중에 14건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죠. 이 신흥 강국이 기존 강국에 무조건 전쟁을 하자라고 선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작은 동맹국들의 작용으로 인해 전쟁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동맹국가의 문제점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동맹국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글이었어요. 오케이, 그 부분까지 확인하면 되겠고요. 자, 밑에 8번은 일치 불일치 정도가 괜찮은 질문이었었죠. 고대 이집트의 매장 풍선 얘기하는 글이었었고요. 고대 이집트의 미라화의 발달을 얘기해서 사막의 모래 구덩이에 태아의 모습으로 매장하는 거였었죠. 그랬더니 고온 건조한 기후로 수분이 제거되지만 사체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사체의 인공적 보존을 위한 미라화. 그래서 사후 세계나 환생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미라화가 발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글이었고요. 오케이,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10강까지는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뒤쪽 부분은 다음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번에 교재비를 여러분들 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비가 지금 변형 문제 한 세트하고 그리고 단어장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어장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배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EBS 국가 1800이라고 해서 연계교재 전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능 특강, 영도견, 수능 완성까지 다 포함되는 단어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내신 대비용으로 저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수능 특강 집중으로 해야 되니까 단어장을 굳이 먼저 나가지 않고 수능 특강 선생님이랑 하던 대로 먼저 진행을 하면서 나갈게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수능 특강 다 끝나면 그때 선생님이 배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강에 4번 들어가 볼게요. 아, 그래, 하나 더. 이거 지금 문제 6강에서 10강까지 안 받은 사람들 있나요? 6강에서 10강 안 받은 사람 없죠? 다 받은 거죠, 우리는? 오케이. 그러면 내일쯤 해서 10강서부터 추가 가이드요. 네, 내일쯤 줘도 되겠네요. 오케이, 선생님 3번 봐서 내일 추가 문제를 주던가 할게요. 오케이, 자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12강의 4번으로 갑니다. 우리 동영상 강의로 들었던 19강서부터 23강까지는 수업을 안 할 거예요. 그 부분은 동영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가봅시다. 12강의 4번 지문이요. 자, during a particularly trying time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during을 써서 뭐뭐 동안에 그러면서 particularly 특히 trying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trying은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노력하는 시간이니까 힘든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힘든 시간 동안에 근데 언제 early in my sales career 나의 판매원 경력에서의 초기에 특히 힘든 시기 동안에 자, a sales manager 자 판매 관리자가 gave me 나에게 주었습니다. a poster 한 포스터를 주었습니다. that led 이때 led 쓴 거 주의하시고요. 이때 led는 쓰여 있다라는 뜻의 자동사로 사용이 되는 애죠. 그래서 수동태로 that was led 이렇게 BPP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that led 쓰여져 있는 한 포스터를 나에게 줬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는 if it is to be라고 얘기를 했죠. 이때 is to be는 be2 용법으로 사용이 돼요. 만약 그것이 B2B라고 해서 일어나려 하다라는 뜻이었고요. 일어나려 하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나려 한다면, 만약 그 일이 일어날 예정이라면 뭐 아무렇게나 해석하셔도 되고요. 자, it is up to me. 자, be up to를 쓰고 나서 명사를 썼죠. 그럼 얘는 누구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라고 쓰여져 있는 한 포스터를 나에게 주었습니다. 즉, 이 포스터의 이 글은 무슨 의미예요?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날 예정이라면 그 일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그럼 그 일을 일어나게 하는 건 누구다? 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그 일을 일어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나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라는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누가 움직여야 된다? 내가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내용 봅시다. 자, I realized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within that moment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realize에 걸리면서 대시 목적어절로 나오고 있는 거죠. 데리아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대절 속에 또다시 if절이 하나 찡겨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만약 any changes 어떠한 변화들이나 or improvement의 어떤 개선들이 were going to occur 일어날 것이라면 in my outside world 나의 바깥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라면 they 그것들은 그러한 어떤 변화나 향상들은 needed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To begin with my inside world. 나의 내적 세계 속에서 시작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외부 세상, 나의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어디에서 먼저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내 내면에서 먼저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지라는 형태로 대학에 입학하는 외부 행위가 일어나려면 내 내면적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공부하자라는 이런 변화가 먼저 생겨야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좀 더 가볼게요. 자, 그러면서 뒤쪽에 in life, 삶에서 all meaningful, 모든 의미 있거나 혹은 macrocosmic change라고 얘기했죠. 우리 매크로라고 하면 다량의 엄청난이라는 뜻이고요. 코스믹이라고 하면 우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그냥 대우주적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말이 대우주적인이지 그냥 편하게 해석하면 엄청 큰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모든 의미가 있거나 엄청 큰 변화는 근데 어디 속에서? within society, 사회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동사 나오는 거죠. begins,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on a microcosmic level, 마이크로는 작은, 섬세한이라는 뜻이었죠. 그럼 microcosmic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소우주적인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소우주적이라는 건 당연히 작은이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작은 수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즉 다시 말해서 that's you and me, 그것은 당신과 나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변화는 딴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과 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자, you cannot authoritatively, 자, authoritatively라고 하면 위압적으로 또는 권위적으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당신은 권위적으로 impose, 자, impose라고 하면 강요하다 라는 뜻이었죠. 당신은 권위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effective change, 효과적인 변화를 upon any society, 어떤 사회에 대해서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반적으로 impose A on B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on 대신 upon을 쓰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뜻이고요. 그래서 당신은 위압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효과적인 변화를 어떤 사회에 대해서. rather, 오히려 it must be a choice, 그것은 선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어떤 선택? that is felt, 느껴지는 선택. deep,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선택이어야만 합니다. 이때 대시 앞에 있는 choice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대시죠.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런데 어디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within the consciousness of its inhabitants. inhabitants라고 하면 거주자라는 뜻이었었죠. 그리고 그것의 거주자의 의식 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여기서 이치가 받는 것 앞에 있는 society를 받아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의 거주자의 의식 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선택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됐습니까? 즉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면 사회의 효과적인 변화는 위압적으로 강요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런 사회적인 효과적 변화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 사회의 거주민들의 의식 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선택이어야 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맥락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뒤쪽 이어져서 자, collectively라는 표현을 쓰면서 집단적으로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collectively, 집단적으로 society's individuals, 사회의 개인들은 must band together, 자, band together라고 하면 무리를 이루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회의 개인들은 must band together, 무리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and 그리고 say, 말해야만 합니다. 무엇으로? with one voice, 한 목소리로 말해야만 합니다. 뭐라고? We are mad, 우리는 미쳤어. as hell, 지옥에 있는 것처럼 미쳤어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mad as well 이라는 표현이 관용적 표현이에요. 화가 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 있어 라고 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어야 된대요. and 그리고 we are not gonna take, 자, take는 여기서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것을 anymore 더 이상은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아 라고 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려면 사회 구성원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야, 나 엄청 화나 있어. 나는 더 이상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나는 괜찮은데? 나는 지금 상태 딱 좋은데? 이러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뒤에 for this to occur. 자, for this가 의미상의 주어로 쓰인 거죠.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however,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one person, 한 명의 사람이 must be willing to를 써서 기꺼이 뭐뭐하다라는 뜻이었죠. 자, 한 명의 사람이 기꺼이 take the reins of change, reins라고 하면 통제권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변화에 대한 통제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with all of the risks라고 얘기를 했죠. 모든 위험과 함께 어떤 위험? Those reins entail 그러한 통제권이 수반하는 모든 위험들과 함께 변화에 대한 이 통제권을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and 그리고 with an iron resolve라고 얘기를 했죠. iron은 철의 강한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강한 결심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의 통제권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lead 쓰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연계 교재는 대부분 에세이나 논문을 많이 따오다 보니까 구어적인 허용을 좀 많이 해줍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도 이때 lead가 맥락상 조금 어색해 보이죠? 이때 lead는 앞에 있는 and랑 연결이 되면서 병렬 구조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lead는 앞에 있는 누구랑 병렬이 되는 거고요? 앞에 take와 병렬이 돼서 be willing to take and be willing to read 이렇게 병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결심을 가지고 lead the charge 이런 애들 암기를 해야 돼요. lead the charge는 노력하다라는 뜻이었고요. 자, 강한 결심을 가지고 기꺼이 노력해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effective change 그 효과적인 변화에 대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즉 사회의 효과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사회 구성원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내용 자체 공개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연계될 수 있는 포인트는 맨 위에 주제문으로 딱 적절한 게 두 번째 줄에 If it is to be, it is up to me. 여기 형광펜 한번 칠해주시고요. If it is to be, it is up to me. 여기 형광펜. 오케이, 이 정도 확인해 놓으시고 무관한 문장 정도 나오는 거 괜찮습니다. 무관한 문장 정도 나오는 거. 지문 전체 내용 주고 특히 여기 부분 7번에 We are mad as hell이라고 해서 우리는 화가 났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뒤쪽에 뭐 좀 생뚱맞는 이야기로 다른 얘기 슬쩍 집어넣어놓고 무관한 문장은? 이라고 물어보는 유형 정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네, 1분 줄게요. 점검해 주세요. 수능 특강은 전통적으로 빈칸 문제가 좀 쉬워요. 영도변에서 빈칸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필기 못할 정도는 아니죠. 이렇게 불 끄고 하는 게 더 낫죠. 혹시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대신 졸지만 않아주시면 돼요. 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12강의 5번 가볼게요. 자, according to Greek mythology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자, the oracle이라고 얘기하면서 oracle은 신전이라는 뜻이었죠. 어디에 있는 at 델파이, 델파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델포이라고 얘기를 하죠. 델포이에 있는 신전이 was consulted 조언을 구했습니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원래 컨설트가 상담하다 조언을 구하다라는 뜻이었고 여기선 수동태가 됐으니까 be consulted로 조언이 구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죠. 근데 뭐 하는 것에 to gaze, gaze는 측정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델포이에 있는 신전이 측정하기 위해 조언 구해졌습니다. 그런데 뭐를 측정하기 위해서? 리스크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of raising a war. 자, 우리 raise가 동사로 쓰이면 버리다라는 뜻이었었죠.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 것에 대한 이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조언 구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즉 델포이 신전에 가서 전쟁을 벌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조언 좀 해주세요.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 in modern times 현대 시대에 the term 델포이, 자, 이 델포이라는 용어는 refers to, 우리 refer to는 언급하다라는 뜻이었죠. 이 델포이라는 용어는 언급합니다. 그룹 서베이 테크닉, 집단 조사 기법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위한? for combining, 결합시키기 위한, combining은 결합시키다. 그래서 결합시키기 위한 뭐를? the opinions of several people,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결합시키기 위한 집단 조사 기법으로 언급되어집니다. 그러면서 to develop, 발전시키기 위해서 collective judgment, 집단적인 판단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단적인 판단을 발달시키기 위해 여러 명의 의견을 결합시키는 집단 조사 기법, 그게 바로 델포이 기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the technique, 자, 이 기법은 comprise, 구성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기법은 구성됩니다. A series of라고 하면 일련의 라는 뜻이었죠. A series of는 일련의, 연속적인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a series of structured questions, 자, 일련의 구조화되어진 질문들로 구성되어집니다. and 그리고 feedback reports, 그리고 피드백 보고서로 구성되어집니다. 이 델포이 기법이란 구조화된 질문이 있고 그리고 그 질문의 답변에 대한 피드백 보고서로 구성되어진대요. 그러니까 구조화된 질문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당신의 직책은, 당신은 이 의견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유는 뭡니까? 다른 대책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딱 구조화된 질문이요. 자, each respondent의 각각의 응답자는 is given, 주어가 사람이면서 be given이죠? 그럼 받다가 되는 거고요. 각각의 응답자는 받습니다. A series of, 일련의 질문을 받습니다. 이지, 예를 들면 What are the 5 most significant risks? 가장 중요한 5개의 일이 무엇입니까? In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에서 와 같은 일련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to which he writes his opinions and reason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to which는 앞에 나와 있는 questions를 받고 있는 거죠. 이러한 질문들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질문들에 he writes his opinions, 그는 그의 의견을 씁니다. and reasons, 그리고 이유를 씁니다. 뒤에가 모든 걸 다 갖춘 완전한 문장이니까 그냥 which가 아니라 to which 쓰고 있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the opinions of everyone, 모든 사람들의 의견, surveyed, survey가 조사하다라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죠? 그럼 얘는 단독으로 pp로 앞에 anyone을 수식하고 있는 거고요.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은 summarize는 요약하다. 그럼 수동태니까 요약되다가 되겠죠?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들이 요약되어집니다. 무엇으로? in a report, 하나의 보고서로 요약됩니다. and returned, 그리고 되돌려집니다. 이때 returned는 앞에 summarized와 병렬 구조죠. 요약되어지고 그리고 되돌려집니다. 누구에게로? to the respondents가 되겠죠? 응답자들에게로 되돌려집니다.
올릴게요. 그래서 응답자들에게로 되돌려집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앞에 부분 예로 들어서 이 프로젝트에서 제일 중요한 5개가 뭡니까? 그리고 이유를 써주세요. 라는 설문지를 받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쓰겠죠? 그럼 사람들이 쓴 그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그 요약된 걸 다시 응답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뒷부분 이어지면서 who 그리고 그 사람들이 then 그리고 나서 have the opportunity 기회를 가집니다. 뭐 할 기회? to modify는 수정하다, 바꾸다. 수정할 기회를 가집니다. their opinions 그들의 의견을 수정할 기회를 가집니다. 자, because the written responses 자, 그 글로 쓰여진 반응들이 are kept 유지되어지기 때문에 anonymous라고 하면 익명으로 라는 뜻이었었죠. 익명인. 그래서 익명인 상태로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no one feels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no one이니까 부정주어죠. pressed 억압 받음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억압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억압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pressureing이 아니라 pressured라는 형태의 PP를 쓴 거고요. 뭐 하도록 to conform은 순응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순응하도록 억압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견을 나눌 때 공개적인 석상에서 의견을 나눌 때 사장님이 내는 의견과 또는 말단 사원이 내는 의견과 이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장님의 의견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압박감을 받는 거죠. 근데 이런 조사 기법을 쓰게 되면 익명인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누구 더 높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야겠다 이런 압박감이 없다고요 전혀.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자, to conform to anyone else's opinion 여기까지가 설명이 된 거고요. 자, if 만약 people change their opinions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바꾼다면 they must explain 그들은 설명해야만 합니다. the reason 이유를 설명해야만 합니다. why 왜 그런지 당연히 이때 why 뒤에는 뭐가 생략된 거고요. 뒤에 부분에 why they change their opinion 이 부분이 그대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들이 그들의 의견을 바꿨는지 이유를 설명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if 만약에 they don't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면 이때 don't는 역시 change their opinions가 여기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그들의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면 they must also explain 그들은 또한 설명해야만 합니다. 뭐를? why 왜 they don't change their opinions 그들이 그들의 의견을 바꾸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뒤에 the process 이 과정이 continues 계속됩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the group 이 그룹이 reaches 도달할 때까지 a collective opinion 집단적인 의견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여러 개로 나눠지지 않고 집단적인 의견으로 합쳐질 때까지 이 작업이 계속된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아 이게 좀 더 낫나? 이게 좀 더 낫나? 이런 식으로 점점 의견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집단적인 의견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고요. 자, studies have proven 자 연구들은 증명했습니다. The technique 이 기법이 to be an effective way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연히 이 기법을 통해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하나의 의견으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of reaching consensus 의견 일치에 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의견 일치에 도달하는 것 요게 원래 문제의 빈칸이었었고요. 당연히 앞에 way를 수식하니까 그냥 ing가 아니라 of ing가 수식을 하고 있는 거죠. 델보이 기법을 이용해 의견 일치에 도달하기 이걸 얘기하는 글이었었고요. 자, 얘는 원래 빈칸이 reaching consensus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바로 윗문장에 바로 윗줄에 collective opinion 형광펜 한번 칠해주시고요. 바로 윗줄에 collective opinion 요게 reaching consensus를 패러프레이즈한 거죠. 빈칸 바꿔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collective opinion을 똑같은 표현으로 다시 바꿔 쓴 게 네 번째 줄 collective judgment 여기를 빈칸으로 바꿔서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콜렉티브 저지먼트, 콜렉티브 오피니언, 리칭 컨센서스 이 세 개가 다 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명을 하면서 쫙 이어지기 때문에 글 전체적인 맥락이 딱 잡히죠. 먼저 3번 문장 앞에 A